친일을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미스터 선샤인, 이 작품에 친일 미화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썼다 하면 대박이 나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배우가 유병원 씨랑 김태리 씨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방영 전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2018년 7월에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느닷없이 친일 미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는 구한말 의병운동을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친일 미화라는 거죠? 유연석 씨가 맡은 구동매와 얽힌 그 인물의 설정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신호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일본으로 도망간 후 사무라이로 성장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물인데요. 구동매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소속된 단체 이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작품을 초반에 열심히 봤었는데 이게 1, 2회에서는 원래 그 구동매가 흥룡회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3회부터 갑자기 무신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니까 흥룡회가 무신회로 드라마 도중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드라마 중간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이 흥룡회라는 게 문제가 된 이유가 이 흥룡회라는 이름이 실제로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룡회가 뭐냐면 명성황후의 시의 주범으로 알려진 그 일본 국가주의 우익 조직이 흥룡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던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구동매가 소속된 단체 주인공이니까 말하자면 그게 상황이나 진행 스토리에 따라서 미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 이름 자체를 그냥 바꿔버렸죠. 그런데 보통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극들은 엄청난 고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물 설정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궁금한데 보통 흥룡회라는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제작비도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제작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고증을 하면서 몰랐을까요? 예. 빼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제작비와 심지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는 드라마를 알면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역사 왜곡이 왜 위험하냐면요. 저희처럼 이제 어렸을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이 비율을 차지한 이제 공부를 하던 세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약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게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극 같으면 거기가 그래? 그거 아니던데 한번 가볼까 하면 되는데 시대극, 사극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고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알게 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친일 이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요, 컨텐츠 하나가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화 청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 소름, 국화꽃 향기, 그리고 싱글즈로 확실히 영화계에 자리매김한 장진영 씨였어요. 제작비가 한 120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봉 전부터 정말 큰 관심을 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승철 씨의 노래 서쪽 하늘 아시죠? 네. 이 노래가 이 영화의 OST였어요. 아니 노래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영화는 왜 기억이 잘 안 날까요?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급인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블록버스터 영화는 생각조차 없었죠. 할 수 없었어요. 예. 근데 장진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싱글즈를부터 해가지고 몇몇 작품을 통해서 원톱 주연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는 평가가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해서 준비했던 작품인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작품 자체의 만듦새보다는 작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요. 네, 흥행에서는 참패를 했는데요. 이 작품은 일제 감정기에 비행사가 된 박경원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것인데요. 그런데 시사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 박경원이
친일파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친일파를 미화하는 작품이다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흥행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졌었던 것이 박경원의 마지막 비행이 1933년 일제 만주국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1만 친선 황군 위문 연락 비행 행사. 이 곳에서 마지막 비행을 했었고요. 여성 비행사라는 분명히 선구자적인 면은 있지만 어쨌든 친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경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파일럿이라는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옹호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꿈을 위해서 친일을 한 거였다면 이후에 이제 본인이 비행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뭔가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움을 이룰 때는 이용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더 기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 폭격을 했다든가. 최초의 이 비행사는요, 1925년에 권기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초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 들어오니까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거든요. 역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의 인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어떤 논란이 빚어졌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면은 사실 그 영화는요, 콘텐츠로서의 그 생명을 상실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작품을 쓴 감독님은 이 주인공 모티브가 된 박경원이 그러니까요. 어떤 인물인지 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알았을 텐데 네. 친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화 영화를 만든 걸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윤종찬 감독이 사실 이 인물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영웅으로 만들거나 뭐 미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요.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만약에 정말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면 힘들었던 우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예고편에서 보여줬다면 아마 감독의 원래 밝혔던 자기의 의도가 좀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게 썩 설득력 있지는 않아 보여요. 자, 이번 순서는요, 연예 기사 속 댓글로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 체크 댓글 재판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기사는 바로 AOA 설현 씨와 지민 씨의 역사 지식 논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한 방송에서 유명 인물들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맞추는 역사 퀴즈 네, 도중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틀린 답을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두 사람이 전혀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힌트를 주게 됩니다. 이때 지민 씨가 긴토깡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설현 씨가 제작진이 준 이토 히로부미를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같이 연달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긴토깡이 저도 처음에는 긴토깡이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이제 이게 김두한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약간 뭐 이렇게 우습게 느낌으로 너무 예능스럽게 얘기 대답한 것도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게 너무 기본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모르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논란이 커지니까요. 두 사람이 방송 다음 날 각자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던 게 AOA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 진행된 AOA 컴백 쇼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이때 멤버들 전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네. 그 저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좀 버거워하는 느낌도 들고 깨달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지민 씨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같은 멤버 찬미 씨하고 너튜브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지민 씨의 집을 공개했는데 팬들의 시선을 잡은 건 바로 집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태극기가 있었나요 혹시? 태극기, 네. 무궁화? 정답은 바로 작업실에 꽂혀있던 한국사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정말 예. 스쳐가는 컷에서 팬들이 딱 잡아낸 건데 거기에 보면요,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그리고 한국사를 보다라는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다, 정말 이제 응원하겠다라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럼요.
배울 시간이나 조건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자면 그런 것이고 네. 그거를 깨달았으면 이제 제대로 배우면 되는 것이죠. 네, 네.